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지도사 전문 아카데미 양생관 김사부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근육 증가, 근육 손실 반드시 알고 운동해야 된다. 자, 제목이 거창하죠? 자, 왠지 뭐 잘 모르고 하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그죠? 자, 이 부분은 제가 그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조회수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게 되는데요. 자, 근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정작 근육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 이런 경우 어때요? 굉장히 뭔가 100% 잘못한 게 아니라 한 200% 정도 잘못한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잘 알고 하지 않으면은 내가 근육의 증가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근 손실을 일으키면서 운동을 하고 있고, 내 몸을 힘들게만 할 뿐 보탬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을 증가시키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근 손실을 막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근육은 키우지 않으면서 건강은 유지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육을 줄이고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운동만 하면 건강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맹목적으로 운동을 하지만 건강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몸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저 운동을 열심히만 하면 건강해지고 좋아질 것이라는 과거의 운동법들, 많은 운동 생리학자들, 운동 역학자들 등등은 운동의 과학을 접목시키려 노력했고, 그들의 노력은 현대의 운동을 만들었으며 현대의 운동은 굉장한 과학적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운동이 어디에 좋더란다, 이런 맹목적인 운동법이 아직도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운동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을 접목시켜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실수 없이 건강한 운동을 하기 위해 약간의 노력을 할 필요성을 느끼며 잡다한 정보로 인해 막혀버린 귀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첫 번째, 근육의 증가. 근육량의 증가를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많은 근육은 건강한 남성의 상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를 위해 남성들은 많은 시간을 근육의 증가에 투자합니다. 여성들의 경우 예전에는 근육이 커지면 여성스러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꺼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소한의 근육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에 대부분 동의할 것입니다. 근래에 와서는 탄력있고 단단한 근육질의 섹시한 몸매를 선호하는 여성들도 많이 늘어났으며 여성 보디빌딩 대회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근육의 증가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 근육의 증가란 노동이나 운동을 통해 손상된 근육세포가 재생을 하면서 더 강해지고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육의 증가를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가? 근육의 증가를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근육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세포를 제대로 손상시키지 못하면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과도하게 손상시킨다면 오히려 근손실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의 증가를 위한 운동은 짧은 시간에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무산소 운동을 해야 합니다. 무산소 운동에는 역도, 단거리 달리기 등 많은 운동이 있지만 근육의 증가를 목적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웨이트 트레이닝이 근육의 증가만을 생각한다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육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 방법은, 근육의 증가를 위해서는 1RM의 60에서 70%의 강도로 8에서 12회 반복하는 것, 또는 67에서 85%의 강도로 6에서 12회 반복하는 것을 1세트로 해서 3세트를 반복하며 세트 사이 휴식은 1분가량으로 합니다.
자, 운동 생리학자들의 실험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근육 증가 운동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근육의 증가를 위한 휴식. 효율적인 운동을 실시하기만 하면 근육이 성장할까요? 효율적인 운동을 한 다음에는 그 근육이 자랄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근육근은 48시간 이상의 휴식이 필요하며 큰 근육근은 72시간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근육 증가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무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3회 정도로 휴식과 운동을 번갈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매일 운동을 하고 싶다면 휴식하는 날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하거나 신체를 부위별로 나누어 분할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육의 증가를 위해서는 어떤 영양이 필요한가? 어떤 이는 근육의 증가를 위해서는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또는 단백질 보충제와 그 단백질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충제 등등을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의 증가를 위해서 단백질의 섭취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근육세포를 재생시키고 근육의 성장을 위한 단백질의 일일 필요량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00g에서 150g이면 충분합니다. 단백질은 전체 식사량의 10에서 15%만 되면 충분합니다. 또한 과도한 단백질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인체에 저장되게 됩니다. 즉,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체지방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이어트에서와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근육을 증가하려면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하면 일일 전체 식사량 중 탄수화물이 60%, 단백질이 10에서 15%, 지방이 25에서 30%, 채소류는 최대한 많이, 과일은 과당 때문에 너무 많지 않게 섭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육 증가를 위한 보충제의 섭취. 자, 위에서 얘기했듯이 근육의 재생과 증가를 위한 단백질 일일 섭취량은 100g 남짓입니다. 채식주의자가 아니라면 아마도 우리는 식사 중 단백질을 이 양보다는 많이 먹고 있을 것입니다. 체지방 증가를 위해 보충제를 먹어야 할까? 보디빌더가 아니라면 별로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호르몬을 주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디빌더도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약간 본인의 생각을 가미해서 절충하시기 바랍니다. 근육의 증가를 위한 생활습관. 근육의 증가를 위해서는 간을 피로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을 최대한 줄이며 음주를 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근육의 증가를 위한 가장 큰 적은 음주입니다. 음주는 간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알코올이 체내로 들어가면 간은 최우선 순위로 알코올을 분해합니다. 밤새도록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지친 간은 근육을 재생할 여력이 없습니다. 재생되지 못한 근육은 지연성 근육통을 일으키며 오히려 근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리. 근육의 증가를 위해서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근육의 성장을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근육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음주나 스트레스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보충제는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2. 근손실. 근육의 손실을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어렵게 만든 근육이 없어지고 있다면 정말 짜증나는 일일 것입니다. 만들기도 힘든데 줄어든다니. 인간이 살아서 움직이기 위해 근육은 꼭 필요하며 근육이 많다면 좀 더 쉽게 움직이고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육의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을 생각한다면 그 근육은 원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근육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근육이 많은 것이 짜증난다며 근육을 줄이는 방법이 없느냐고 내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 대답은 무너진 삼풍백화점 돌더미 아래에 일주일만 갇혀서 굶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효과적으로 근육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였습니다. 남은 만들지 못해 안달인데 근육을 줄이는 방법이라니, 그분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근육의 좋은 점에 대해서 1시간 이상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육의 손실이란 노동이나 운동으로 근육이 손상되고 재생되지 못한 채 간에서 분해되어 체외로 배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육 손실의 원인에는 극한의 스트레스, 과도한 운동, 불충분한 휴식, 부족한 영양, 음주 및 잘못된 식습관, 호르몬의 영향 등이 있습니다. 극한의 스트레스는 빠르게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고 체외로 배출해 버립니다. 지하 갱도에 갇혀버린 광부들이 며칠 만에 구조되는 것을 보면 단 며칠 만에도 엄청난 근손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며칠간의 과도한 스트레스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근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도한 운동은 근손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운동은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고 근육은 재생되지 못하며 분해되어 배출됩니다. 근육의 증가를 위해 하는 운동이 근손실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하지 못한 휴식 또한 근손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근육은 재생될 시간을 벌지 못하고 피로는 누적되며 오버트레이닝을 일으키고 재생되지 못한 근육은 분해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영양은 근손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부족한 섭취는 재료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백질의 부족을 얘기하기에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단백질이 체지방으로 저장되지 않게 하기 위해 단백질을 섭취를 줄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탄수화물의 부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산소 운동을 열심히 할 경우 주 에너지는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할 경우 인체는 탄수화물의 대체 에너지로 단백질을 사용합니다.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간과되기도 하고 몰라서도 그럴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음주는 근손실의 중요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간은 가장 먼저 알코올을 분해합니다.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 밤샘 작업을 한 간은 근육을 재생시킬 여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재생되지 못한 근육은 근통증,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결국은 분해되어 배출됩니다. 잘못된 식습관도 근손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균형 잡힌 식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영양의 불균형은 우리 몸을 안 좋은 방향으로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호르몬의 영향 등이 근손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학적인 부분으로 의사 선생님들에게 답을 맡기기로 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요. 자, 근손실의 예방은 근손실의 원인을 제거하면 되지 않겠는가?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만들지 않는다. 운동 시 오버트레이닝을 하지 않는다. 운동 후에는 근육이 재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부족한 영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음주 습관을 버린다. 잘못된 식습관을 교정해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한다.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지막으로 결문, 우리는 건강해지기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 운동이 열심히만 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운동과학의 발달로 인해 똑똑해졌으며 현명한 방법들을 터득했습니다. 잘 알고 잘 운동하면 어렵지 않게 이룰 것을 멀리 돌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가장 빠른 길은 출발하기 전에 잘 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운동을 위하여 김사부